네,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안타깝게도 2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점이 제일 보강이 돼야 되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듣겠습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까? 자, 우선 이제 130개 국제 구조팀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긴급 구호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긴급 구호대라는 것은 어떨 때 어떻게 편성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그 국제 재난 구호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이 법률에 의한 시스템에 의하면 해외에서 큰 재난을 겪은 나라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네. 외교부에 긴급구호 이게 본부가 설치가 되고요. 네. 여기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또 이런 그 국제협력단 코이카 네. 그러한 또 소방청의 긴급구조 대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그 재난구호 국제 시스템이 가동된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118명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단일 파견으로는 최대 규모이고요. 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참 재난에 많은 그런 파견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이 아마 그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이고 또 아마도 계속적으로 2차, 3차가 또 파견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에 튀르키예 정부에서 어떤 인력들, 어떤 분야의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마도 지금 그 벌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2만 3천 명 정도 사망자가 확인이 되었고 네, 네. 또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20만 명 정도가 매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건축물들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가장 그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구조 전문 인력들 네. 그리고 또 저런 무거운 잔해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 보건 의료 인력들 그리고 구호, 전기 통신을 복구하는 인력들 이런 긴급 구호에 관한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예.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구성돼서 파견이 됐고 현재 5명을 현지에서 구조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구호팀이.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 팀들이 이렇게 구조팀들이 와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많이 우려되는 것은 예. 과연 이렇게 그 큰 피해를 당한 국가에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그런 그 재난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잘 작동되지 않는 나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네. 그 나라에서 과연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국제 구호팀들을 잘 조율하고 잘 배치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이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이 예. 안 되고 있지만 아마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른 재난의 사례, 네. 다른 해외 재난의 사례를 보면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우리 그 구조 구호팀의 그 역량과 경험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뛰어난 편입니까? 우리나라의 구조 역량은 예. 아마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네. 또 그것은 여러 국제 재난 구호 현장에서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 구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외에서 발생된 재난에 대해 외국인 그 나라 피해를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해외 긴급 구호가 있고 네, 네. 우리나라 교민들이 다쳤거나 사망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의해서 네.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작동이 되는데 그렇군요. 이 두 곳에 공이 출동해서 많은 활약을 하는 팀이 우리 중앙 119 구조대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현장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귀중한 생명을 이미 5명을 구해냈고요. 어떤 점이 실제 현장에 현장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어떤 점을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진 재난 참사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네. 그리고 그 지진 재난의 특징은 건축물이 붕괴된 겁니다. 네. 이 건축물이 붕괴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저기 튀르키예 지진의 특징은 다들 잠들어 있는 새벽 4시경에 발생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아무리 국민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좀 지진 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이 매몰이 됐는데 문제는 이 매몰된 구조물들을 걷어내는 과정 속에서 네. 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하나는 여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잔해물들을 건드릴 때 저 네. 안쪽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겨우 그 연명하고 있는 그 어떤 매몰자가 그렇겠군요.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내시경 장비랄지 또는 그 탐색 구조 견들의 그런 탐지 능력 같은 것을 총동원해서 어디에 과연 매몰자가 있는가를 잘 보면서 조심스럽게 걷어내야 되는 구조해야 되는 점이 매우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하는 예. 이런 어려운 점이고요. 특히 이제 구조대원들이 여진 같은 것이 발생했거나 또는 추가 붕괴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대의 생명과 안전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충분히 이제 그 검증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잘 지어진 건물이 어쩔 수 없이 붕괴되더라도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지역들은 이제 이른바 외신들이 팬케이크 모양이다라고 할 정도로 내진 설계도 잘 안 돼 있었고 부실 공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붕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이제 훨씬 더 열악한 거죠. 구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팔 2015년에 있었던 네팔 지진 현장이나 또 우리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 현장에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현상은 네. 지진에서 건축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알려줍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건축물은 벽돌로 된 구조물들입니다. 근데 역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신 것처럼 대부분이 벽돌로 된 건축물들이고 네. 또 그 강도가 매우 약한 라멘조 철근 콘크리트 바닥 정도 철근 콘크리트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라멘조라는 게 뭐 어떤 라멘조라고 하는 구조는 네. 기둥은 이제 수직을 받치는 거고 예. 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정을 받치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과 보 정도 그리고 네. 바닥 정도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예. 나머지는 다 벽돌을 쌓아 올린 겁니다. 아하. 근데 역시 이런 구조도 흔들어 버리면 예. 벽돌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네. 그래서 이런 벽돌 구조물들은 지진에 의해서 붕괴되었을 때 예. 거의 그 생존자들이 생존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참 사상자가 많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 참사 현장들은 네. 대부분이 거의 100%가 이런 벽돌 구조나 또는 라멘조 벽돌 구조여서 네. 이렇게 굉장히 사상자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 네. 건축물이 얼마나 지진 때 중요한 것인가. 예. 아마도 참사 현장이 치밀하고 꼼꼼하게 건축 행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이 촘촘했다면 네. 아마 사상자가 예.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보고요. 네. 지금 참 튀르키예 같은 곳에 1년 전부터 전문 기관들이 과밀한 건축물들이 대부분의 조적으로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1년 전부터 계속 보냈던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경고가 없는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라비아판, 인도판, 또 유라시아판, 아나톨리아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판들이 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지진 위험한 국가에 네. 저렇게 벽돌 건축물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예. 거의 그 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 건축행정 시스템이 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 비춰집니다. 예. 지금 그래도 저렇게 이제 그 구조돼서 나오는 장면들은 그나마 이제 철골 속에서 거기서 이제 그 공간들이 마련돼서 거기서 그래도 생존하고 있었던 분들이 구조돼 나오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골든 타임은 72시간이다라고 하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구조해낼 때 특히 이제 또 춥다고 하고요. 어떤 점들을 제일 유의해야 되는 거, 어떤 점들 신경 써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참사가 발생을 해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 먼저 발생하는 일은 일단은 외상이 발생하겠죠. 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예.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장기 파열, 근육 파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많이 놀래겠지 않습니까? 네. 이대로 가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네. 하는 그 심한 심리적 쇼크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어떤 외상과 그런 심리적 충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시간이 좀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감염의 문제, 예. 저체온의 문제 또는 그 동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많은 기적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임산부랄지 또는 당뇨나 암 환자랄지 네. 지속적인 약을 투여받아야 되는 분들 예. 또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투약 미비로 인한 또는 임산부에 대한 케어가 안 되어서 예.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문제는 역시 구조했을 때의 응급의료 시스템. 지금 현지에서는 병원들도 다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응급의료 시스템과 시신을 이렇게 모셔두는 네. 그것이 뭐 거의 같이 비슷할 정도로 응급의료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그 응급의료 시스템과 또 이 환자를 케어하는 환자를 또 분산해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는 점. 네. 네. 이 기반에는 도로, 전기, 통신이 문제인데 이게 또 다 마비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 지진 발생했을 때는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 타임이 24시간일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나왔었고 일반적으로는 72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10시간 만에 구조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20만 명이 최대 20만 명이 아마도 매몰돼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구조가 많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아마도 이제 갈수록 그 구조되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 한 가지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게 네. 그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처음에 24시간이라겠다, 48시간이라겠다, 또 며칠 지나니까 72시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재난 현장 그리고 특히 이런 비슷한 붕괴 현장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뭐 한 7일 넘어서도 또는 10일 넘어서도 구조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하나는 좀 조급해집니다. 네. 이 시간이 참 지나면 이 시간 안에 빨리 구조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진 붕괴 현장은 여진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잔해물을 걷어낼 때 또 추가 붕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고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골든타임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되냐 예.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골든타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골든 타임은 그 생존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빨리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하신 네, 부작용이 부작용들 그런 거 네, 이제 네. 다 이제 신경을 쓰고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날씨는 지금 어느 정도 영향 미칩니까? 지금 이 상황에. 네, 날씨가 지금 현재는 매우 춥다고 네. 지금 많은 기자들이 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동사 그런 그 동상의 문제, 특히 이제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저체온증의 문제로도 어느 공간인가 생존해 있을지라도 저체온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참 진단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구조대원들에 대한 또 그런 배려의 문제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예. 구조대원들이 현지에서 과다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또 구조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보도는 안 되었지만 매우 참혹한 광경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나면
충분하게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게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에는 수많은 언론들이 있다 보니까 네. 구조대원들이 쉬는 모습을 비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적 교대제를 예. 의무적 휴식제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된다. 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야로부터 좀 이렇게 차단된 곳에 휴식 시설을 만들어줘야 네. 구조대원들이 쉬고 또 좀 다친 부분을 치료하고 예.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 날 참 새롭게 어떤 구조를 하게 될 수 있다. 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적하실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돼야 되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과연 이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 그나마 그래도 시리아에 비해서는 튀르키예는 좀 더 상황이 낫고 시리아는 아시는 대로 알 아사드 정권과 반군이 오랫동안 10년 넘게 내전을 펼쳐 오고 있는 곳이고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상황은 어떤지 이 국경 없는 의사회 시리아에서 오래 전부터 이 참사 전부터 구호 활동을 펼쳐왔죠. 이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태은 인도적 지원 총괄 협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김태은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접 이제 우리 의사들이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국제 단체이니까 그 상황들을 이제 직접 듣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진 이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저희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현장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진 발생 이전부터 내전으로 국내 시장 및 지원 및 화상 환자 치료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진에 대응해서는 지금 긴급구호와 의료 지원을 좀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곳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 인력들이 어느 정도 몇 분이나 원래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국경 없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약 네. 500명 정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 그 현장에서 지금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소식을 전한 그 보고서를 저희가 봤는데요.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서 협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현재 부상자가 대규모로 유입돼서 과부하에 걸린 상태이다. 의료진은 쉬지 않고 밀려드는 부상자에 대응하고 있다. 사태 발생 초기부터 200명 넘는 부상자를 치료했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의료시설에는 160명의 사상자가 유입됐다라는 현장에서의 지금 전원입니다. 부상자는 북서부 지역에서도 특히 북쪽 알밥, 아프린, 아자즈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최소 8개 병원에 외상 수술에 필요한 의료 물자 그리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담요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현장에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호 활동도 하시고 치료하는 활동도 하시고 또 구호 물자 보내시고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긴급구호성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담요라든가 그런 임시적으로 어떻게든 몸을 좀 덮일 수 있는 그런 식의 방한용품 같은 것들도 인근 지역에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의료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뭐 구급차를 운영해서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거나 이송진료소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치료와 관련된 그런 지원 활동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이 튀르키예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어떻게 네. 보면 지금 튀르키예 상황도 지금 실시간으로 수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게 지금 문제는 이 시리아 지역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전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고 네.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었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이 지역은 최근 발생한 콜레라 유행의 영향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성화된 인도적 위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북서부 지역의 400만 명 중에 280만 명이 사실은 국내 실향민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네. 이 지진 피해로 사실상 이 원래 열악했던 상황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더해졌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 보니까 그 모성병동, 아이 어머니들 계시는 모성병동이 붕괴됐고 뭐 외상 치료하는 키트나 수술 장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태부족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네, 저희 그 모성병동이 사실은 붕괴 위험으로 환자들이 전원 대피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도심 지역이 아무래도 건물들이 있다 보니 아프린 남부 지역이나 알레포 등의 그런 도심 부근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무래도 이 식량 보호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수용센터에 계신 분들의 그런 위생 방한 용품, 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의료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 이미 드렸었지만은 원래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분들의 그런 기존에 열악했던 상황들도 이제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향민들이 원래도 제대로 된 거처가 없이 지내고 있었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진 피해로만 그냥 덮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튀르키예는 정부가 집계를 하니까 사망자가 많은데 시리아는 상대적으로 적단 말입니다. 지금 그 희생되신 분들이요. 혹시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구호나 구조가 제대로 안 돼서 피해 규모가 덜 알려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걱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저희도 일단 민간 단체로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쪽에서 파악하는 것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환자, 그다음에 저희 의료시설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실향민들이나 그런 이재민들 그리고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그런 시신 이런 걸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6일 그 지진 직후 8일 기준으로는 저희 의료시설에 이제 부상자가 3,465명이었고 네. 사망자는 551명이었다라고 이제 전달은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저희의 능력으로만 파악하는 부분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진 이전부터 이미 너무나 그 전쟁 참혹한 상황들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원과 또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구다 보니까 네.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 전체 활동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5개의 운영센터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개의 운영센터가 현장 조사라든가 그런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활동가를 파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 한국사무소에서는 모금의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 저희 역량으로 긴급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설정했던 그런 후원 금액이 있는데 네. 그 금액을 이미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다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운영센터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고민하고 파악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130개 국제 구호팀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 끝으로요. 이제 우리 1차 긴급구호대가 일단은 17일까지로 활동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구호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그 주목해 주안점을 두어야 될지 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먼저 어떤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진단 말씀을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또 파견할 것이냐 문제인데 네네. 첫 번째는 여러 나라가 뭐 130개 이상의 뭐 여러 나라와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연대하여 이런 그 거대한 복합 재난을 지금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그 조율과 조정, 배치 예. 이런 게 필요한데 네. 그럴 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971년에 시작된 유엔의 오차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구가 주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빈곤 국가들에서 또 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마치 시리아와 같은 경우입니다. 네. 내전과 재난을 함께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지원해주는 그 오차, 유엔 오차가 1992년에는 이렇게 내전시까지 확대하는 걸로 확대되었어요. 네. 이때 이런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 오차 같은 기구들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조율과 조정과 이런 그 코디네이팅을 해주어야 네. 지금 각국이 보내고 있는 여러 그런 그 인력과 장비들이 네. 효율적으로 활동을 해서 인명 구조와 복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유엔 오차가? 지금 아마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활동 내역들이 지금 보도가 별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러게요. 그게 좀 더디고 있지 않냐. 네. 그렇다면 현지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말씀드렸던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그 구호 대장이 이 현지 정부와 상의하고 또 국제기구 유엔 오차가 나와 있다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네. 우리 외교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외교부 장관이 어느 정도를 어느 인력, 어느 구조 장비들을 추가해서 보낼 것인가 이제 예. 그런 것을 결정해서 예.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긴급 구호대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이미 그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 인도주의적인 기구들 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통해서도 이 지원 또 성금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문현철 숭실대 교수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